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첫 시간이죠? 예. 여러분들 이제 첫 만남인데요. 이제 처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올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 오면 다 온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오셨기 때문에 요 자리에 앉으신 것만으로 이제 합격이다. 너무 비약을 했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1년 동안이 좋은 것 같아요. 합격할 때까지 그럼 자꾸 2년 3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서 1년 동안 여러분들 합격을 책임질 공동주택 관리 실무 과정에 여기 제 이름이 있고요. 여기 메일도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 있으면 뭐 연락 주십시오. 학원 측 연락하셔도 되고 또 메일로 주셔도 돼요. 제가 주택관리사 저도 1회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을 취득할 당시 이렇게 돌아보면 1990년도에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제가 20대였는데 20대 때 내가 왜 그걸 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전 한 우물만 팠거든요. 요 공동주택 관리 분야만. 지금은 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엊그제 이제 시험 보셨는데 여기 이렇게 같이 공부하셨던 여러분 선배님들 시험 잘 봤다고 또 연락도 받았고요. 실제 저희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 도움 많이 받으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주택관리사, 정확히 표현하면 주택관리사 보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이제 합격하시면 주택관리사 보가 되고요. 일정 자격을 이제 이렇게 자격 시험에 합격하시면 경력을 확보하시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사하고 보, 물론 이제 500세 미만 정도의 경계는 있지만 일단 주택관리사 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관리사무소장님으로 취업하기 필요로 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리 이제 시험 이제 뭐 어떤 거 나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27회 엊그제 봤던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 지문에.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그래? 오, 이런 거 나와. 하시면 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 자격증인데요. 저는 여기 뭐 인천에서 제가 이제 이건 사 자격증이고요. 보호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사 자격증이고 보호에서 이제 사로 바꿀 때 자기가 보호를 취득한 데 가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200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1990년도에 1회 주택관리사 보호 취득하고 그때 당시에는 보호만 가지고 있어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갱신 안 하고 그냥 보로 있다가 사로 뭐 남들 또 뭐 이렇게 바꾸고 하길래 저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죠? 이제 이런 데 관리하는 거죠, 그죠? 요 아파트는 어딜까요? 예. 예?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은 사진만 쓰고요. 이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 여기 살아요, 여기.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단지 수가 18,000개 정도 돼요. 요거 기준은 24년 9월, 뭐 최신이죠. 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19,000개 가까이가 되죠. 제가 이제 매년 이걸 하는데요. 지난해 비해서 약 500개 단지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럼 주택관리사 1,600명 뽑는데 1년에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하고 이제 또 다른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깝지만 또 자격증 취득하셨다. 30년 전에 취득하신 분들 또 지금 또, 그죠? 그것도 이렇게 자격이, 그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취업 부분이, 요즘은 이제 양질의 취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 취업하는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네이버 요즘은 뭐 이런 것도 하대.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면 정말 양질의 회사로 이렇게 이제 취업이 될 이런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커스에서는 이런 이제 명품 취업 과정, 뭐 기존에 뭐 이런 과정들인데, 그건 뭐 그렇게 제가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제 명품 취업 과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부터는 그걸 이제 혜택을 좀 받죠. 자, 그 얘기는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하기로 하고. 그래, 일단 합격해야지. 좋아. 명품 좋은데 뭐 합격하고 하는 거지. 예. 세대수는 숫자 세기 어려면 한 1,000, 뭐 굉장히 많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리비, 뭐 사용료, 이제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겠지만 장기손 충당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보면 2조 2천억 정도가 월 발생이 되고요. 연 추산하면 한 27조. 27조 그럼 와닿질 않아. 그죠? 와닿질 않아. 뭐 많은 것 같긴 하다. 1억만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일반 우리 시군구라고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평균 시군구의 예산이에요. 1년. 서울시 예산의 절반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러한 비용을 배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자격 취득하시면 아까 이제 보셨던 이런 단지에서 이런 관리비도 부과하고 또 업무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시험 통계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시험 통계 분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다 좋은데 합격해야지. 그죠? 그러려면 도대체 이 시험이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좀 스마트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물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또 각오도 하셔야 되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통계 분석 안 보여도 되죠, 그죠? 보여야 돼요, 꼭 그게? 그래도 그럼 저 위에 1차 보고 안 보여도 돼요. 자, 여기 할 때는 보고 1차 안 돼. 그래도 이제 핵심이 화면이 아슬아슬해요, 그죠? 자, 진짜 핵심적인 거 가려져 있는데 자, 이게 원래 이 중요한 거 이제 딱 마지막에 짠, 그죠? 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6개년도 자료인데요. 요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상대 평가라는 걸 합니다. 2차를. 그래서 그 전에 막 4,000명 이렇게 합격을 하다가 이제는 1,700, 이제 1,600. 이제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1,700, 1,600, 1,500, 1,000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디선가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뭐 그건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주시면 그건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1,600명입니다. 뽑아야 되는 인원이. 근데 이제 동첨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요. 자, 응시 인원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절대평가 하던 시절이에요. 25,000명 정도 응시했습니다. 60점 못 맞겠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80점, 90점 맞았는데, 이렇게 이제 도전하시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팍 줄었죠. 그죠? 첫 해.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등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상대평가가 이제 자리를 살살 잡아가면서 어때요? 지난해 보니까. 아, 그렇지. 올라가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시험 잘 맞추시는 거예요. 대답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응시하는 분이 이제 이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요 상대평가의 충격은 이제 잊었다.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이나 또 양질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건축물 시설물이 예전처럼 노후화됐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재건축하면서 이제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30년 전에 컴퓨터, 에어컨, 이거 참 꿈의 진짜 환경이었거든요.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차 시험에 일단 여러분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1차 시험 메커니즘 좀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차 시험은요, 한 2, 3%대의 합격 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상대평가 넘어오면서 한 번은 뭐 이렇게 22년도에 많이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 15% 아래 하한이니까 뭐 10% 정도면 완전 합격권이겠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2만 명이면 2,000등 안에 일단 들어야 돼요. 1차 어렵잖아, 그죠? 이게 1차도 이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1차를 여러분들이 또 합격하셔야 또 2차에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정말 탄탄하게 아주 그 정해진 커리에 따라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1차, 2차는 언제 해요? 진짜 2차는 언제? 2차도 합격해야 되잖아요. 실제 이제 동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야, 올해 내가 뭐 하겠어. 1차만 하고 2차 내년에 하지. 뭐 1년 유예 한다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2차 과목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성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차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차 시험도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해커 선택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1차는 이제 합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들 짱짱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로 새로 딱 구성이 돼서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거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를 합격하셨다, 이제 정해진 그 과정에 따라 합격하셨다에 따라서 이제 2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2024년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23년도고요. 예, 이게 22년도입니다. 뭐 그전에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올해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요건 요 하얀색은 다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로 이렇게 3,000분 정도가 응시하셨어요. 물론 여기 2,000분 합격하셨지만 이제 누적분이 이렇게 작용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1차는 아까 이제 10몇 % 막 이게 어려웠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응시율이 일단 여기서 20%는 시험장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1차 시험이 그렇게 막 부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책 사서 야 누가 또 시험 좀 봐봐 뭐 이래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럿 많아요. 하고 여기 오셔서 정해진 과정 혹은 영상으로 꾸준히 들으셨던 분이시라면 거의 이제 합격을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자, 합격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동차 노리고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지난해 분들 중에 이제 또 떨어지신 분들이 또 와요. 근데 왜 제가 동차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지난해 2차 떨어지면 1년간 더 열심히 공부하면 이만큼 실력이 늘어나겠지. 아예 안 그렇다니까요. 이 실무, 법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떤 분한테 어떻게 학습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30년 이상 실무에 있는 사람 이야기와 실무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 글자나 암기하고 뭐 기본적인 개념만 막 외워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점수는 맞죠. 근데 그 이상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00분 정도가 이제 오래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는데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는 기를 쓰고 다 옵니다. 1차는 한 20%가 결시하지만 2차는 어때요? 이거 아파서 못 오고 그날 일 생겨서 못 오고 뭐 이거 빼고는 다 와요. 2차는. 그죠? 이렇게 되니까 3,000명 중에 1,600명만 합격을 시키니까 물론 동점자 있어서 이렇게 뒤에 이제 뭐 한 10명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합격률이 정해졌습니다. 54%로. 자, 요 얘기를 한번 볼까요? 합격률을 잠깐 보시면 40%, 50%가 안 되죠. 그죠? 지난해는 어쨌든 이 시험 인원 응시 이런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합격률은 시험 난이도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 인원수하고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대신 난이도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이 합격 점수입니다. 이 합격 점수 난이도는. 근데 오히려 합격하는 건 뭐 점수 높든 낮든 합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합격 점수에 엄청 관심 가지고 있어요. 커트라인이 뭐 얼마였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로 바꾸고 이제 절대평가일 땐 60점이었지만 요 60점대를 잘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렇게 이제 이게 시험위원회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지난해 실무 특히 실무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90 뭐 몇 점 막 뭐 그냥 이렇게 지문 읽으면 답이 막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점수 확 올라가니까 전체 합격 점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시험 총평을 했지만 난이도를 꽤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해커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무난하게 돌파가 될 것이다. 그걸 예측하지 않거나 그렇게 학습하지 않았다면 이거 난이도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산 문제도 지금까지 계산 문제 최상. 근데 우리 수험생 다 푸셨더라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요 합격률을 좀 예상을 해보면 좀 약간 소름 돋는데 지난해 이 합격률이나 이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했는데 제가 46점 이게 7 얼마가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와, 이거 아무튼 대단해. 자,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점수가 60 한 5점대? 자, 이것도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 양반 저거 맞았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 60 몇 점 총점이 뭐 70점이 좀 안 돼요. 뭐 그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해커스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 오거든요. 또 통화도 해보고 75점 정도 되네요. 뭐 78점이에요. 평균이 뭐 7점 훌쩍 넘어요. 합격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선택을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보다 이제 요거보다 조금 는 인원 경쟁을 하지만 여기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있죠, 그죠? 자, 이거 하고 하면 정관 충분히 1차 가능하고 2차도 이제 노하우 찾아가지고 진행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자, 시험 통계를 한번 봤어요. 어때? 보니까 뭐 할만해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이랬구나. 자, 좋아요. 이제 어쨌든 상대평가에서는 고득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엄청 괴롭힐 겁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시험 보실 때 모의고사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편하게 봤다. 근데 모의고사나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저 욕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와, 저 양반 문제를 뭐 이렇게 어렵게 내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수험생이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문자 받고 좀 힘 좀 냈어요. 뭐 이런 거 많고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올해 점수 때 한 65점에서 한 7점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한 75점 정도 나왔대요. 뭐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지금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차로 했어요. 동차로. 이게 동차 굉장히 중요해요. 1년 더 하면 될 것 같지? 예,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지만, 예, 특히 실무는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분도 사실은 2차는 1차 시험 보고 준비, 이게 진짜 추천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 꾸준히 해왔죠. 자, 여기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동형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강조 많이 하거든요. 예, 요거 이제 4번 해서 4, 50, 200문제 풀고요. 모의고사 이거 8번 봅니다. 48, 320문제. 그래서 한 500문제 정도가 이렇게 점선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나온 문제가 다 시험장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 좀 문제 좀 보내봐. 이거 아니잖아요. 겸손까지. 이건 이제, 예.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돼서 한번 실제 동영하고 모의고사를 찾아봤어.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거 해석을 하잖아요.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 문자로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지를 쫙 봤는데, 이거 내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 느낌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팩트를 매칭을 시킬 수 있냐면, 시험 환경은 다 실무 환경이고요. 제가 실무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현장 가서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 이제 실태조사 감사라고 하는데 그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 어떤 게 문제다, 이런 게 개선돼야 되는데, 이런 거라 그런 것들이 다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문제가 이제 실무다워지고 있다. 이래서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여기에서 잠깐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거를 잠깐 보기 전에, 요 얘기를 잠깐 보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칭이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안 보셔도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실제로.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아까 주택관리사 등이란 뭐 이게 실제로 나왔다고, 1번 문제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뭐 워낙 다들 하니까 문제 자체가 뭐 이 전환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다뤘어요. 백선 특강이나 뭐 혹은 뭐 월말 모의고사 이런 데서 다뤄서 실제로 이런 문제도 별 무리 없이 했다 그러고, 객관식은 지금 보시기에 뭐 하지도 않고 이제 잘 보니까 주관식 한번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뭐 다 이렇게 다 문제 자체가 다 이렇게 어디에서 다 이렇게 다 나왔던 이야기들. 선관위 같은 경우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문제도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다 그런 부분이 선관위 문제 이거 자격요건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이런 이제 부분에서 다 확인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이유가 이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쭉 이제 뭐 계속 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격상실 뭐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 다 풀어봤던 이야기들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이 계산 문제 지금 얘기하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이거 다 통과합니다. 저하고 특징은 이 계산 문제는 다 풀고 가요. 지금 해설 이제 요런 문제인데 해설만 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거 지금 제가 계산기 논지가 언젠데. 근데요, 이런 것들을 다 풀고 가요. 풀어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만 돼 있지만 여러 차례 풀어봤습니다. 다 해보고 가요, 연습을. 자, 계속 한번 또 가보죠. 뭐 이런 숫자 이런 건 다 똑같고 미리 다 이렇게 다 연습을 하고 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되고. 자, 주관식 한번 볼까요? 주관식. 예, 주관식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회계서류 작성 보관. 회계서류 작성 보관. 중요하다 올해 개정됐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다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쭉 있는데 그냥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뭐 5년 이렇게. 깜짝 놀래요? 뭐 이런 거 근로기준 예, 용어를 쓰시오. 똑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뭐 해당되는 문제를 뭐 여기도 뭐 문제가 있나 봐요. 뭐 흑백유는 몇 미터 몇 도, 뭐 몇 미터 몇 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소름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돗자리 뭐 이런 거? 전 출제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수합니다. 문제 자체가 이거 수신기마다 이거 점검 몇 퍼센트 하느냐 이거 안 해봤을까요? 수도 없이 해봤어요. 뭐 이 월간 같은 거. 예. 왜요? 실무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저 이제 실무 교육도 가는데 이거 하려면 주민들한테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영상을 직접 해가지고 받으세요. 보관하세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무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수소에너지 이거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문제로 다 수소안을 다 풀어보고 뭐 공동체 화재 안전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몇몇 이런 거 하기 어렵거든요. 양도 많고 이거요. 회생제동 이 문제도 있는데 여기 없네. 이것도 똑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런 이제 회생제동 장치에는 이런 것들도 다 조금 틀리네. 장치까지 쓰라고 그랬고 저는 왜 장치는 빼고 물어봤네요. 그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아주 똑같잖아. 있죠. 이거 풀겠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실무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3주간에 부족하니까. 예, 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실무 지금 아직 이 입문서 보셨잖아요. 입문서, 요게 법규하고 실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공동도 관리법 해설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기본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아니, 막 10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와, 들고도 못 다녀. 제가 요즘 이제 교정 보고 있는데 팔 아파 죽겠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냥 이걸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해작 과목이 안 되지. 제가 2차 과목 실무는 해작 과목이다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1차에 하고 2차를 할 겨를이 없는 거. 2차도 그렇게 머리 막 넣어야 되고 1차도 해야 되고 그러면 2차 놓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자, 이렇게 쭉 그냥 꾸준히 그냥 요 시간만큼만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예습 복습 1도 없습니다. 그냥 요 시간만 그냥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월간 동영 이런 걸 하면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야, 실무 환경에서 요게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올 하반기 지나봐야 되고 내년 상반기 이렇게 지나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쭉 이제 환경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 들은 게 있어야 뭔가 이렇게 알죠. 그죠? 그렇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예. 자, 이제 그 두 가지만을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이런 거 나왔네? 아까도 이제 기출문제 보셨지만, 이제 기출문제를 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법이 맨날 바뀌어요. 지금도 이제 저도 여기 기출문서 나왔지만 벌써 이거 쓸 때하고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건데요. 이 실무는 법령을 집행하는 과목이라서, 이 법을 그대로 준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 환경이 바뀌어요. 뭐 정말 많이 바뀌고 많은 법령을 다뤄요. 기출문제도 뭐 2년 전에 3년 전에 낸 문제하고 지금하고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다른 과목 좀 다릅니다. 다른 과목 뭐 민법 회계 이런 법이 안 바뀌잖아요. 회계 기준상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막 하시면 되는데 실무는 그걸 그대로 외우시면 큰일 나요.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방향이다. 그냥 이런 범위 내에서 나온다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방향이다. 근데 방향 설정은 해야죠. 내비게이션처럼.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면 막 헤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1차를 지금 하셨잖아요. 1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1차 과목 중에? 세 가지 중에? 뭐, 깊이 안 들어가 봐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하지. 뭐 이런 거죠. 그죠?
민법하고 회계가 사실은 그 학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까다롭고, 그 부분은 뭐 사고, 회계적 사고나 법적 사고 이런 사고를 틔우기 위한 부분이라 아주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탁 터요.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시설개론은 이게 이름을 누가 잘 졌지? 개론이라고 졌잖아요. 개론. 도구 같아요, 살짝. 그,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날뛰고 막 이래요. 딱 정립이 잘 안 되고 막 용어 막.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다들 이제 딱 이제 또 담당 교수님 계시니까 잘 매칭을 잘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건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건데, 시설개론이 1차 과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1차 과목이라고 보지 않아요. 2차의 절반은 시설이에요. 우리가 시설 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제가 이제 핸들링을 해드리는데, 시설 개론에 좀 흥미가 안 가셔도, 개론이어도 시설 개론이어도 제가 2차를 좀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갖자, 이렇게 해주시면 2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단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기초입문 과정 진행을 할 건데요. 요건 이제 기본적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분은 또 기초입문 과정 딱 해가지고 형광펜 색깔별로 쫙 준비해놓고 테이블 딱 구성하고 딱 앉아서 막. 이 기초입문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사회에 계셨었잖아요. 공부 막 안 해봤잖아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고 뭐 힘들고 피곤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일반인을 수험생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접경지대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앉아있는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잘 돼야 또 그런 거잖아요.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자세, 골프 이런 거 할 때 자세 이런 게 중요하듯이, 처음에 딱 이렇게 학습 습관을 잘 들이셔야 이게 롱런, 그죠? 우리 시험 1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무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뭔가 하겠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기초 입문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이 책이 딱 공동주택관리법 이야기인데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연히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기본되는 법률이고, 주택관리사의 기본되는 법률이고, 이 공동주택관리법이야말로 우리의 모법이 있죠. 시험은요, 우리 시험 보러 왔으니까 시험은요, 예, 거기 절반 이상이 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옵니다. 법규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0문제 정도는 다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은 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 과정을 여기서 이제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법령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1번 문제도 용어를 막 물어보잖아요. 용어 많이 물어봅니다. 주관식, 객관식. 그래서 용어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표준어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루뭉술이. 네, 두루뭉술이. 이건 표준어고, 이제 되게 두루뭉술이라고 잘 안 하고, 야, 두루뭉술이야 하지 마라. 뭐 두루뭉술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화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 이렇게 이제 그 거시기 그럼 다 알아요, 그냥. 뭐 충청도 말로 뭐요? 그게 뭐요? 그럼 이제 다 얘기가 되듯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시험은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뭘 딱 보실 때 지금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셨던 대로, 이게 주택이 뭡니까? 그럼 사람이 사는 데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수험생 모드로 가면, 그럼 거기에서 딱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용어를. 그래서 그 정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법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 법령이. 그래서 해당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를 알아야 그 용어대로 이 법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 관리사무 소장님은 뭐냐면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석을 못해. 아파트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이제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실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뭐 행정실무, 기술실무, 뭐 이것저것, 그것, 그것, 막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접근을 할 텐데, 요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초 과정이 잘 안 돼 있으면 조금은 이게 갑자기, 이걸 다 하라고요? 책 보고 이제 기겁을 하면서 이거를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이제 보는 눈이 좀 어느 정도 생기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합격해요? 남들 하루 먼저 빨리 오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이 도움이 됩니다. 자, 사전 단계다라는 부분 했고, 이제 기초 이론 과정은 이렇게 4시간씩 4번, 이렇게 16강 하고, 첫 시간은 거의 OT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이 사례 위주입니다. 법령인데, 이렇게 딱딱한 법령인데요. 여기에 엄청난 사연들이 다 들어있죠. 또 저도 뭐 30년간 30년 넘게 일을 하고, 또 하는 일이 뭐 교육하고, 강의하고, 또 뭐 협회에서 시설물 강의, 장선 계획 강의, 또 입자대표 운영 교육, 뭐 현장감 실태 조사하고, 그럼 아파트 환경, 뭐 매일 이렇게 하는 일이라서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법에 있는 딱딱한 이야기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이게 이렇다. 이 법률이 이건 이렇다라고 입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드려요. 그래서 좀 평면적이질 않아서, 그래도 관리실무 어려운 과목이고 많고, 이거 처음에 첫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과목은 싫어도 저는 좀 친하게 좋습니다. 바꿔서요. 저를 생각해서 과목을. 그래서 아무튼 과목을 괜찮아. 과목이 법으로 딱딱한 그 법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는 사연들이 있어. 그 사연을 쭉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일단 친밀도가 돼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초중고 뭐 이럴 때 교수님,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점수는 굉장히 높아.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높아. 열심히 하는 거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뭘 드려요?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저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합격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입문 과정 이제 처음에 이제 관리 개요의 요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교재 요 기초인문서 가지고 계시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10분간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